근데 얼굴은 아빠 같아서 다행이다. 엄마 같았으면 좀 걱정이었을 텐데. 저는 지금도 그날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만 자꾸 듭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그동안 큰 싸움 없이 지냈어요. 물론 속으로 사귄 일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은 부드러워지셨고, 저도 이제는 웬만한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들릅니다. 남편이 형제가 없어서 저희가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신 편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70이 넘으시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반찬 몇 가지 해드리고 청소 좀 하고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도 데리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면 좋아하시니까 아이도 함께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왔어? 우리 손주도 왔네. 딸아이는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딸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우리 손주, 요즘 학교 재미있어? 딸아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엄마 닮아서 똑똑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얼굴은 아빠 닮아서 다행이다. 엄마 닮았으면 좀 걱정이었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려던 참이었는데 물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어요. 딸아이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시어머니는 그냥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물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딸아이는 그 뒤로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더니 조금 있다가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나 화장실. 화장실 가는 길에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농담으로 하신 말일 거예요. 그냥 웃고 넘길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자꾸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엄마 닮았으면 좀 걱정이었을 텐데. 저는 제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주 앞에서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딸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엄마 얼굴이 별로라는 걸 할머니 입에서 들은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냥 농담이지 뭐. 엄마가 원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근데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해야 돼? 별 의미 없이 한 말일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냥 웃고 넘겼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자꾸 화가 났어요. 왜 하필 제 얼굴 얘기를 그렇게 해야 했을까? 왜 손주 앞에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다음 날 딸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닮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조금 닮았지. 왜? 아니, 그냥.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 서 있었어요. 아이가 할머니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는 안 와?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네, 이번 주는 바빠서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바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기 싫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또 그 말이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엄마한테 안 가?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남편한테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 못할 거니까요.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하셨대요. 며느리가 요즘 왜 안 와? 내가 뭘 잘못했나? 남편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가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한테 제대로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하신 말 때문이야. 나는 그게 아직도 기분 나빠. 손주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아직도 신경 쓰고 있었어? 엄마한테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 아기가 없으면 상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건지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결국 저는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딸아이는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는 반찬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농담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딸아이가 거울 보면서 나 엄마 닮았어?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그날이 떠올라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웃고 넘겼어야 했나? 근데 이상한 건 저는 시어머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오래 상처받고 있는지, 왜 이걸 떨쳐내지 못하는지, 그게 더 답답합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갑니다. 딸아이도 가끔 데리고 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주를 예뻐하시고 저는 여전히 말없이 반찬을 챙겨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하루를 버티신 분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